혈당은 속일 수 있다. 술 노하우랄까? 절대 안 올라요. 요아정 있잖아요. 혈당 안 올라요. 피를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야. 덱스콤. 이제 나 이걸로 마지막 혈당은 마스터했어. 이게 제 10회차 지금 혈당 측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여줄 건데 이게 사실은 내가 몇 번 설치를 해봤지만 많이 실패했어. 혼자 설치하다가 이거 실패하면 10만 원 날리는 거라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이걸로 닦고 나는 차렷을 해야 돼. 잘 말려야 돼. 이거 안 말리면은 잘 안 붙어. 저거 잘 안 붙으면 진짜 저 상실감이 장난이 아니야. 꾹 누르면서 좋아요. 덱스콤 10회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정신없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편한 일상복을 입고 왔는데요. 방금 전에 운동 갔다 왔고 요즘 제 다이어트 근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이어트는 정말 힘든 것 같아. 이번 여름 2달을 날렸어요. 다 귀찮아, 여름에. 식단하기도 귀찮고 운동하기도 귀찮고 밖에 나가서 뛰기도 귀찮고 활동량 자체도 줄어들고 집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TV 보는 게 낙이란 말이지. 일도 간신히 했어, 여름에. 진짜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4월쯤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덱스콤을 붙였다 안 붙였다 이제 구간별로 했을 때 총 10번을 날짜로만 치면 총 100일을 혈당을 트래킹을 했습니다. 계속 이 컨텐츠를 찍어야지 하면서 못 찍었던 게 살이 안 빠져. 결과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면서 유튜버처럼 찍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계속 정체기를 심하게 겪고 나서 요새 좀 날 풀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살을 빼야겠다는 의욕이 조금 올라와서 이때쯤 중간 점검으로 이야기를 하고 겨울에 결론을 내야겠다. 이거 살 빼는데 1년이나 걸리냐? 진짜. 이게 안전하게 살 빼는 거야. 이게 바로 요요가 없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뭔지 아시죠? 다이어트에 대한 이론이 참 많아. 이게 다이어트는 몰아서 팍 빼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찌느니 평생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안 되던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근황, 혈당 추적을 100일을 해봤다.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피를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혈당이 안 오르게 벌크업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혈당을 안 올리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온갖 진짜 웃긴 진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걸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내 친구가 꼭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래. 너무 웃기대. 그래서 만들어 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터득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적으로 섬유질을 가장 먼저 많이 먹어야 돼. 제가 책에서 읽었을 때는 세면대 배수구 있잖아요. 세면대 배수구라고 생각을 하고 위를 이 배수구를 최대한 느리게 물이 내려가도록 하려면 수채꾼형을 막아야 돼. 그 막는 거를 약간 머리카락 같은 그런 질긴 섬유질로 막아버리고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교과서적으로 혈당이 안 오르게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섬유질을 모든 식사의 가장 첫 번째 먹어라 입니다. 진짜 질기고 막 입에 남는 그런 야채들을 먹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상추로 섬유질을 1일 섭취량을 만족을 시키려면 150장인가 먹어야 된대요. 말이 안 되죠. 상추 자체는 굉장히 물이 많고 섬유질은 없는 그런 채소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먹어봤을 때 양 대비 섬유질이 진짜 많았던 게 뭐였냐면 그 쌈야채 중에서 그 적근대 있잖아요. 적근대의 그 적색 부분. 양배추 중에서도 그 두꺼운 뿌리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줄기 부분. 그리고 케일. 한마디로 씹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그런 섬유질들을 먼저 깔아주고 그래서 그 위에 먹은 음식들이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섬유질이 가장 많은 음식이 뭐냐를 막 검색을 해봤어. 1위가 뭔지 아세요? 해조류예요. 해조류는 진짜 미역, 톳 이런 건데 제가 해산물을 거의 못 먹어요. 해산물 비린내를 진짜 못 견뎌서 미역도 잘 못 먹는데 미역국만 먹어. 제가 이 제품, 이 요즘 미역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솔솔솔 밥에 뿌려서 빠르게 먹으면 뱃속에서 불어요. 그래서 추천템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첫 번째 치트키는 섬유질을 먼저 깔아주고 밥을 먹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당연해. 이제부터 두 번째 말하는 게 제가 혈당을 속여왔던 그렇지만 총 칼로리 양은 많아서 살은 빠지지 않았던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 빵이 먹고 싶은 거야. 진짜 빵을 4분의 1로 잘라. 무슨 빵이든 4분의 1만 먹는 걸로 하고 버터 있잖아요. 이즈니 버터 있잖아. 진짜 맛있고 고소한 버터를 4개를 껴. 그 다음에 먹어. 혈당 안 올라요. 버터 혈당 안 올라요. 그래서 이 버터를
이 식욕이 터지고 혈당이 참 미운 날, 나한테 이 디텍트 장치가 있다는 게 참 미운 날에 버터를 4개를 식빵 4분의 1 쪽에 껴서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 많은 위로가 되면서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간 먹는 칼로리는 한 700칼로리 될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첫 번째 피를 속이는 식단이었습니다. 이거 솔직히 약간 PT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 리뷰 영상이에요. 두 번째 알려줄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라떼가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왜냐면은 우유는 당이 많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유지방이랑 유당이 좀 있긴 하지만 맥스로 130 정도까지만 본 적이 있고, 라떼 한 잔은 약간 아침 대용으로 제가 포기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좀 단 걸 좋아하신다면 알룰로스 같은 거 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방탄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버터 들어간 거. 그것도 괜찮대요, 혈당 안 오르는 치트키로. 근데 난 요즘 라떼 끊었어. 왜냐면 이제 좀 하나씩 끊어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살이 안 빠져서. 세 번째, 술 관련된 노하우랄까? 술은 혈당이 안 올라. 그리고 오히려 혈당을 떨어뜨려. 잠잘 때 확 떨어져. 멀리서 봤을 때 술은 정말 다이어트에 안 좋은데, 혈당을 올리지 않고 스파이크를 안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술은 괜찮았어요. 특히 도수가 높은 술이 괜찮습니다. 소주, 와인도 그 알코올은 보통 당이 발효가 되면서 당이 알코올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거는 그 안에 당이 없다는 거야. 근데 도수가 낮은 술들은 당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맥주, 막걸리는 안 돼요. 맥주, 막걸리는 혈당이 잘 올라요. 그렇지만 와인, 저는 와인 드라이한 거 좋아하고 달콤한 와인 싫어하거든요. 와인 괜찮습니다. 네, 와인 괜찮고요. 소주 5병 먹어도 괜찮아요. 네. 내가 소주로 테스트 많이 해봤어. 술 안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또 제가 100일간 술 안주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것이 혈당이 안 올라가는지 다 봤거든요. 제일 효율적이고 맛이 좋은 건 족발의 소주, 혈당 안 오릅니다. 그리고 골뱅이 무침의 소주, 소면 제외 혈당 안 오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깨작깨작 아주 술이랑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안주, 하몽이랑 치즈 안 오릅니다. 치즈가 의외로 약간 유제품들이 혈당을 크게 올리진 않아. 그래서 치즈를 또 그렇게 먹었어, 내가. 그래서 정책이었나 봐. 그 다이어트 도시락 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윈 다이어트 도시락이 진짜 맛있어. 비싸긴 한데 진짜 맛있는데, 거기에다가 슬라이스 치즈 있잖아, 뿌려 먹는 치즈, 그거를 5장을 올려. 5장을 올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 혈당은 별로 안 올라요. 근데 칼로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벌크업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술안주로 온갖 고기류 괜찮아요. 좋아요. 고기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괜찮은데 튀김옷은 안 돼. 튀김옷은 금방 올라, 혈당이. 튀김옷 싹 벗기고 먹어야 돼, 닭고기 같은 거. 특히 더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본 교과서적인 방법에서 수채구멍을 섬유질로 막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섬유질이, 제대로 된 섬유질이 같이 나오는 식당이 최고야. 근데 그 식당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미나리 삼겹살. 미나리가 그렇게 또 질기잖아요. 이빨에 딱 끼고.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먹어주고 삼겹살 먹어주면 혈당이 아주 120, 아니 거의 한 110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미나리 삼겹살 베스트 옵션. 두 번째는 저희 삼각지에 봉산집이라고 있어. 강남에도 있어요. 네. 봉산집이 차돌박이집인데 거기는 기본 안주로 양배추를 줘. 생양배추를 준다고. 생양배추를 엄청 신선한 걸 주기 때문에 그 양배추를 그냥 잔뜩 위에다 깔아주고 이제 차돌박이나 혹은 조금 양보해서 공깃밥 한 4분의 1 정도 먹는 거 괜찮아요. 혈당 안 올라요. 근데 총 칼로리는 높을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살을 빼는 게 아니고 혈당을 안 올리는 제 리뷰니까 이대로 따라하시다가는 저처럼 정체기를 잔뜩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데가 쌈밥집 있잖아요. 쌈밥집은 확실히 그 질긴 야채, 쌈야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뭐 고등어 구이도 있고 약간 뭐 제육볶음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하는데 뭐 고기 상관없어. 시킨 다음에 이제 밥은 4분의 1 공기만 먹고 쌈을 그냥 배를 채운다 생각하고 먹으면 혈당 스테이블 합니다. 근데 하나의 또 사람들이, 근데 이거 이따가 내가 얘기해 줄 거긴 한데, 약간 절대 가면 안 되는 외식 장소 중에 하나가 의외로 샤브샤브집이야. 샤브샤브집 가서 혈당이 안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왜냐면 진짜 과식을 하게 돼, 샤브샤브집이. 왠지 모르겠어. 물에 뭘 타 먹으면은 그 물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 먹어.
그 물이 또 계속 리필을 해주잖아 육수를.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리필이야. 고기도 무한 리필, 야채도 무한 리필. 이거 계속 먹고 그런 죽이나 칼국수는 안 먹는다고 해도 굉장히 당이 많이 오르고. 하여튼 나는 한 번도 샤브샤브집 가서 당이 안 오른 적이 없어. 소스가 너무 맛있어. 아니야 무조건 진짜 샤브샤브 진짜 과식한다니까. 샤브샤브 진짜 과식한다고. 아니 샤브샤브 진짜 과식한다고. 샤브샤브집 가지 말라고. 샤브샤브집 가는 내가 말했잖아. 미나리 삼겹살, 봉산집, 그리고 쌈밥집 이거 3개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요. 식욕이 터질 때 수제 버거. 수제 버거에다가 고기를 2배 추가를 해요. 그러면 패티가 4장이 들어가요. 치즈도 추가를 하고. 대신에 이 뚜껑은 위나 아래 하나만 먹어야 돼. 뚜껑은 탄수화물이잖아. 그렇게 먹으면 당이 안 올라요. 절대 안 올라요. 그 햄버거 패티, 그 자글자글한 기름과 단백질, 그 트랜스 지방, 그리고 치즈. 아주 칼로리가 높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지만 혈당은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난 종종 먹었다. 그래서 정체기를 겪었다. 마지막, 디저트가 먹고 싶다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나마 혈당 안 오르는 옵션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아정 있잖아요.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요아정에 플레인을 시키는 거야. 플레인을 시킨 다음에 물론 거기에도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설탕도 들어가고 뭔가 첨가물을 넣어서 아주 맛있게 만든 요거트 아이스크림이겠지, 가짜로. 제일 좋은 거 진짜 요거트를 얼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시켜. 그게 최소의 옵션이야. 그걸 시킨 다음에 사무실에 이제 시딩으로 받았는데 델리스푼? 로슈얼 카카오 맛 시리얼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겁나 달어. 진짜 엄청 달고 그 요아정 위에 뿌려주는 그 토핑이랑 똑같아. 근데 당류가 1%야. 1g이야. 당류 1g이면 진짜 조금 들어간 거 맞거든요. 보통 저런 파우치들이 한 5g 들어가는데 얘 1g. 약간 성분은 굉장히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오늘 나의 주제는 확실히 어쨌든 최선의 선택을 찾는 거니까 이거 괜찮더라고. 로슈얼 이거 뿌려 먹으면 초코 맛 그냥 나요. 단백질 파우더 중에 저렇게 막 흑임자 맛 나는 거 있잖아. 곡물 맛 나는 파우더. 그런 거 이제 지금 팩에 담아서 파는 그거 제가 몇 개 먹고 있는데 그거를 뿌려. 그럼 팥맛 나요. 고소한 맛. 그러면 최대한 당과 칼로리는 낮추고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건 안 먹는 거다. 내가 진짜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절대 쉴드 칠 수 없는, 절대 혈당 쉴드가 안 되는 음식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액상과당. 예를 들면 음료수야. 음료수 중에서도 진짜 배신이 포카리야. 포카리를 그냥 마셨어. 내가 그때 술 먹고 다음날에 막 다 토하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포카리를 마셨거든? 난 포카리가 몸에 좋은 음료인 줄 알았지. 마케팅은 그렇게 하잖아. 보통 이온 음료라고. 근데 혈당이 186을 찍는 거예요. 포카리 보니까 당이 진짜 많이 들어있더라. 포카리 파워에이드 최악입니다. 아무것도 실드가 안 돼요. 그거는 머리카락으로 수채꾼형을 막아도 그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쌈야채 같은 걸 먹고 포카리를 먹어도 혈당이 올라요. 그 사이사이로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액상과당은 실드가 안 돼, 아예. 내가 다 해봤는데 액상과당은 그냥 아예 안 먹어야 돼요. 주스, 음료수. 뭐 제로 칼로리 주스가 요즘 유행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그때 이광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런 달콤한데 당은 없는 걸 먹으면 결국에 뇌는 당이 들어온 줄 알고 당을 갈구하게 되면서 식욕이 올라간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료는 향만 들어간 거 먹어요. 그러니까 탄산수만 먹어요. 탄산수 중에 약간 뭐 체리향 나는 거, 배향 나는 거 약간 이런 거 있더라고. 거기 어디 거냐? 빅토리아 거 중에 맛있는 거 많더라. 그거 먹고 제로 칼로리 음료도 그냥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요. 또 초초초 가공식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식품이 원래 뭐였는지 모르는 식품 있잖아. 예를 들면 빵 정도면 가공식품이라고 해도 아 이게 밀이었구나 싶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젤리 아니면 치토스. 또 뭐 있어? 초초초 가공식품 뭐 있어? 딱 봤을 때 이게 원래 뭐였는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이스크림도 안 돼요. 아이스크림 실드가 안 돼. 그 어떤 짓을 하고 섬유질을 먹어도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당이 올라. 공차 절대 실드 불가. 커피집에서 파는 온갖 달콤한 음료들 절대 안 돼. 그거는 실드가 안 돼. 그냥 얘가 그냥 바로 디텍트 해버려.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절대 실드 불가한 식품들이 좀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배신자의 메모장이라는 메모장이 있어요. 이 배신자의 메모장이 뭐냐면 이거는 혈당이 별로 안 오르겠지 하고 먹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혈당이 올랐던 식품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곤약 젤리. 곤약 젤리가 그 일본에서 사온 거 있잖아. 그 맛있는 거 하트 모양. 그거 0칼로리도 있었는데 0칼로리 아닌 게 더 맛있어서 0칼로리 아닌 거 그거 하나 먹었거든요. 요만하게 하트 모양 하나 먹었는데 혈당 160 바로 찍더라고. 그러니까 이 젤리류는 진짜 실드가 안 돼.
젤리류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가 봐. 두 번째는 누룽지. 누룽지가 왠지 모르게 약간 건강식품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한국인 정서상? 아, 나만 그래? 죽 같은 느낌이잖아. 뭔가 죽은 살찌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 보통. 아파서 먹거나 약간 허해서 먹고 약간 이러기 때문에 죽에 대해 되게 관대해진다, 사람이. 근데 죽이 진짜 와, 그 밥을 빻아가지고 끓인 거잖아요. 진짜 완벽한 당 상태의 국물인 거야. 그거를 막 먹으면 혈당이 누룽지 먹고 190 찍었어요. 누룽지 그냥 그 고깃집에서 나오는 누룽지 요만한 사발에 나오는 그 누룽지 하나 먹고 아, 왠지 건강식으로 먹은 것 같아 이랬는데 195 찍었잖아. 누룽지 안 돼. 감자 가공식품, 감자 튀김, 뇨끼 이런 거 있잖아요.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 당근, 그다음에 뿌리 식물 중에 그냥 정말 당이 많은 그 식물들 안 먹어요. 저는 특히나 제 인체가 제 그 몸이 그런 구황작물에 되게 반응을 잘하는 아주 오래 사는 몸이에요. 무인도 같은 데 가잖아. 사람들 다 죽어. 금방 죽어. 근데 저는 대충 그냥 뿌리식물 파먹으면은 이미 당을 너무 잘 흡수해서 몸이 절대로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무인도에 가면 근육량 많고 이제 기초대사량 높은 사람들 금방 죽겠지? 그렇지만 나는 이제 굉장히 흡수를 잘하고 배출 잘 안 하고 계속 몸에 쌓아놓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멸망할 때쯤 저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확신해요. 그래서 구황작물 먹지 않습니다. 구황작물 먹어서 배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고구마 말랭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구마가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고구마 관련된 다이어트 가공식품이 되게 많아요. 먹을 때마다 그렇게 혈당이 오르더라고. 고구마 들어가면 일단 안 먹어요. 네, 고구마 안 먹고 감자는 특히 안 먹어. 내가 저번에 샐러드 먹는데 그 위에 뇨끼가 올라가 있었어. 요만한 진짜 500원짜리만한 거 5개 올라가 있었거든. 혈당이 185 찍더라. 샐러드를 먹은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감자를 싹 흡수한 거야, 몸이. 그 배신감 말로 할 수 없어요. 다음은 또 이게 사람이 마음 놓고 먹는 음식 하나 있어요. 서브웨이. 서브웨이가 또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어디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 서브웨이가. 그지? 약간 그 특히 그 로티세리 치킨이나 아니면 그 통닭 들어가는 그 닭가슴살 들어가는 그거 좀 낫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것도 빵이야. 서브웨이는 먹는 양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를 다 먹으면 혈당 맥스로 160 올라요. 반 정도 먹으면 그 정도 안 올라, 양 때문에. 근데 내가 저번에 2개를 먹었어. 너무 배고파서. 이만한 거 있잖아. 30cm 먹은 거야. 190 찍었어.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내가 로티셀이랑 치킨이 가득 들어간 거 소스도 하나도 안 넣고 먹었는데 그 빵이 참 맛있더라고. 침이 막 나네. 그래서 서브웨이도 그때 한번 배신을 당한 이후로 잘 먹지 않습니다. 자, 다음 배신자의 음식은 라이스페이퍼입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샤브샤브집 가면 안 돼. 샤브샤브집에서 한 번도 나는 당이 떨어진 적이 없어. 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난 왜 그러지? 나는 진짜 샤브샤브 왜 이렇게 많이 과식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 라이스페이퍼가 있잖아요. 전 라이스페이퍼 배신을 한번 크게 당했어요. 심지어 그것도 살을 빼겠다고 그때 샤브샤브집에 가서 라이스페이퍼를 먹었는데 190을 찍더라고. 내가 라이스페이퍼가 너무 많이 당이 올랐다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게 뭐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든 거래. 그래가지고 감자인 거야. 아주 배신자예요. 나 진짜 베트남 음식 좋아하는데 다이어트하고 한 번도 안 먹었네. 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 먹고 싶다. 갑자기 분짜. 나 분짜 진짜 좋아해. 근데 베스트 3 음식 중에 들어가. 진짜 하루에 3번 한 달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분짜 있어. 분짜. 아, 분짜. 나 진짜 라이스페퍼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 배신자의 음식은 바로 수박 주스입니다. 수박 주스가 내가 그때 과음하고 다음날 토하잖아요. 토하고 진짜 음식 안 들어갈 때 수박 주스. 수박은 뭐 수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시켰는데 그거 먹었는데 진짜 와,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내가 그때 처음 봤어.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더라.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는 게 30분이 안 돼, 진짜. 그만큼 그 과일을 갈아 먹는 게 정말 완전히 막 파티를 하는 거지, 당 파티. 그리고 나서 얼마나 배고프던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야. 다음 음식, 진짜 배신자 중에 배신자, 여러분들. 생선구이입니다. 생선구이 그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이제 바로 말하더라고, 내 친구가. 근데 아니야. 생선구이 먹으면 안 돼. 왠지 알아? 생선구이가 보통 짜요. 생선구이가 보통 말려서 이렇게 굽거나 아니면은 생물 잘 안 굽잖아요. 쫄깃쫄깃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려서 냉동해서 이렇게 염장을 해서 구운 그 생선구이가 나오면 밥이 그렇게 들어가요. 밥 없이 먹을 수가 없어. 그 너무 짜서. 그러니까 저는 회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제 다이어트 옵션에는 해산물이 아예 없어요. 이게 참 불편해요. 와, 근데 그날 생선구이를 먹는데 이제 너무 짜가지고 밥을 진짜 안 먹으려고 해도 계속 먹게 되니까 또 혈당이 또 185, 190 찍더라고요. 그래서 생선구이는 아예 또 옵션에 없습니다. 네,
생선구이 먹으면 안 돼요. 짜서 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번 10회차 덱스콤을 마지막으로 이제 살짝 졸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100일 동안 혈당을 트래킹을 하면서 과자를 안 찾는 버릇이 들었어. 편의점에 가서 젤리나 과자를 항상 좋아했거든요. 지금 인생에서 걷어냈습니다. 근데 별로 이제 찾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 진짜. 이게 다이어트 컨텐츠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다이어트는 그렇게 10kg씩 쉽게 누가 빼. 나는 진짜 딱 5kg 빼고 지금 정체기를 2, 3개월을 겪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갈 때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한 썰풀기 컨텐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이어트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원하는 몸무게가 되면은 또 다른 노하우가 생겨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